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2020년 9월 첫째 주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주간 운세 예보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조는 1일부터 있어요. 9월 1일에 수성이 처녀궁을 지나면서 사자자리 베타성인 데네볼라랑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데네볼라는 레굴루스도 만만한 별은 아니지만 알파성인 레굴루스죠. 예, 사자자리 알파성 레굴루스, 베타성인 데네볼라. 레굴루스도 상당히 거칠기는 하지만 흉하기까지는 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데네볼라는 흉성에 가까워요. 아쉽게도. 수성하고 만났을 때도 주로 흉사가 벌어지는 편입니다.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부하 직원에 관련된 것들인데,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하는 그런 사람들, 월급 줘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국의 이제 사장님들한테 약간 적신호예요. 부하 직원이 저지르는 실수나 이들이 관리를 태만하게 해서 손해가 발생을 하고, 손님들에게 사장인 내가 직접 대신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매장에 자리가 잡혀서 이제 오토로 돌리고 나는 이제 낚시나 가야지, 이런 헛된 꿈을 꾸지 마시고, 사장님들은 본인이 업장에 상주를 해야 돼. 그래서 뭔가 일이 약간 틀어질 것 같으면 바로 튀어나와가지고 바로 문제 해결하고 처리해야 될 마음을 먹어야 좋은 사장님이고요. 특히 9월 1일 전후에는 꼭 그러셔야 돼요.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직원이 실수하거든. 그래서 어리숙한 직원이 이건 좀 아니다, 좀 일 벌릴 것 같다, 실수할 만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실수할 겁니다. 따라서 아예 이제 이날 전후에는 잘 못할 것 같으면 일임을 하지 말고 시키지 않는 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부하 직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화풀이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고 하죠. 그러니까 욕을 내가 들은 곳에서는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빙신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되게 만만한 사람들한테 화풀이하는, 그러니까 뭐 방구석 여포 같은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하다가 본인이 되게 혼날 수가 있어요. 특히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은. 그러니까 상사에게 깨진 다음에 엄한 부하 직원들 잡아놓고 군기를 잡다가 흥분해서 욕설이나 이제 갑질을 했다가 나중에 꼬투리 잡혀가지고 이제 나한테 문제가 생기는, 본인한테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고요. 누구한테 되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근데 이제 나보다 힘이 세.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괜히 집에 와가지고 엄한 연예인 하나 잡아가지고 악플을 되게 시원하게 달다가 그래서 화는 풀렸어요. 좋아.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로펌의 편지를 받는 거죠. 명예훼손과 모욕, 비방 등등.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과하게 담긴 말이나 글을 하면 나한테 비수로 돌아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혹은 수성이 출생천궁도에서 담당하는 육친이 있다면 보통 하나쯤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 배우자, 자녀 등등등 그런 육친이 있으면 이들이 중병에 걸려서 병원 신세를 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성의 타임로드인 분들은 사실은 9월 1일 전후에는 그렇게 편치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오는 하고 있어야죠. 자, 그리고 하루 있다가 금성이 9월 2일에 프로키온하고 만납니다. 작은 계절이 알파성이죠. 그래서 프로키온이 흉성인 것 같아 보이지만 돈을 잘 버는, 수익을 남기는 별입니다. 그래서 금성하고 만났을 때도 어김없이 그 재주를 발휘를 합니다. 주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이 오랫동안 쌓은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맥이 빛을 발하는 구간이고, 자기 분야에서 그러니까 수완이 있는, 능력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내가 필요할 때 시기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맥을 잘 활용해서 내가 하는 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향후회, 동문회, 종친회, 교회, 성당, 절, 아무 상관없어요. 멤버십으로 뭉쳐서 연대감이 있는 모든 형태의 인맥이면 이 금성 프로키온 조합에서 바로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나 권위, 이렇게 인지도, 인기를 얻는 그런 게 아니고
프로키온이 일단 들어오면 거의 언제나 돈이에요. 금전이나 재물의 형태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성과가 돌아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쨌든 뭐 자기 인맥을 잘 발휘해서 괜찮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프로키온을 만나는 것까지는 딱 좋았는데 바로 직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연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9월 초에 금성의 대모험이 다시 있다고.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뭐 짧게 하면, 근데 좀 길게 하면 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이때가 금성의 대모험.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9월 2일에 금성하고 토성이 대립각을 맺고 9월 4일에 금성하고 화성이 사각을 맺어요. 9월 2일에 마갈공 토성하고 거해공 금성이 대립각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9월 4일에는 백양공 화성이랑 거해공 금성이 사각을 맺게 됩니다. 자, 금성의 흉성 인클루저, BCG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끔 볼 수 있는 일이에요. 1년에 몇 번 있어. 뭐 그렇게까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거해공의 계자리라고 하죠. 이 문제가 뭐냐면은 토성하고 화성 두 흉성을 리젝션 로드로 두고 있어요. 토성을 데트리먼트 로드로 두고 화성을 펄 로드로 둡니다. 점성술 모르시는 분들은 뭔 말인가 싶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더블 어플릭션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피해가 2배로 들어오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래서 거해공 금성이 두 흉성을 리젝션 로드로 두면서 길게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열흘 동안 있는 것도 아니고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서로를 거의 파틸각으로, 그러니까 거의 2, 3일 사이에 화성하고도 파틸각, 토성하고도 파틸각. 파틸각이라는 건 황도상으로 1도 내라는 거거든요. 엄청 가깝게 본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깝게 보면 각 자체가 되게 무겁게 들어옵니다. 한 방에 되게 아프다는 거죠. 흔치 않아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를 두 흉성 사이에 끼어서 믹서로 갈린다고 표현을 하죠. 끔찍하죠. 근데 비유가 잘 맞아요. 그래서 금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은 잘 먹고 잘 자서 체력을 비축해뒀다가 고스란히 이 가혹한 구간을 체력으로 버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흉성 인클루전은 회피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피해가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버텨야 됩니다. 보통 이런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차피 언젠가는 받을 치료를 받기 위해 어차피 받아야 될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가, 혹은 계획 없이 연고 없는 곳으로 배낭여행, 그러니까 뭐 다 잡아놓고 가는 게 아니고 되게 좀 허술한 준비로 이제 가가지고 낯선 곳에서 신체적인 피로나 마음고생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생을 사서 하면 좀 나아. 근데 현재 시국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어쨌든 의협의 파업 때문에 치료를 제때 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코로나 시국 때문에 밖으로 나가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런 어떤 통상적인 울상 대체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이번 건 정말 우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아둔 체력이나 정신력으로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은 생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일부러 어떤 욕먹을 만한 일을 하거나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짓을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별로 권고하고 싶진 않네요. 하책이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 정도로 짧고 굵게 이번 금성의 대모험이 첫째 주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거꾸로 이제 그러면 타임로드가 토성인 분들은 어떠냐? 이런 경우는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 있거나 연애의 기회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금성이 워낙 고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불안정해요. 그래서 오래 내다보기는 좀 어렵고, 뭐 아무리 토성 입장이라고, 토성은 금성, 길성분의 입장이니까 좋잖아요. 근데 나는 좋아도 한쪽이 그 상대편이 고생하고 있는 게 이제 되게 빤한데, 그 본인 입장에서 나만 편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불안정할 거고요. 혹은 타임로드가 화성 입장이다. 백양궁 화성 입장에서는 백양궁에서는 금성이 데트리먼트로 리젝션 로드, 그러니까 서로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뮤추얼 리젝션이라고 합니다. 서로를 리젝션 로드로 두는 상황. 되게 싫어요. 엄청 불편해. 그래서 지긋지긋하게 싫거나 되게 경멸할 만한 백양궁 양자리에 있는 행성이 데트리먼트나 이제 펄로드를 본다. 이런 경우는 못 견딘다 뭐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좀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경멸하는, 멸시하는. 아휴, 내가 뭐 이런 이딴 것들이랑 아휴 벌레 같은 것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좀 오만하죠. 근데 이런 화성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돼서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다니 마음속으로 참을 인자를 계속 그려야 되는 그런 처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도 뭐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만큼 생고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래저래 힘든 며칠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빡세죠. 예,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무거운 인클로저가 좀 힘듭니다. 자, 그리고 금성화성 사거가 있고 난 다음 날에는요. 자, 화성이 좀 더 가야지.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9월 5일에 태양하고 화성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9월 5일 아침에 해 뜰 때쯤에 태양하고 화성이 적위상으로 동일한 궤도에 놓이게 되는 패러렐 상태라고 합니다. POD상 패러렐, 적위상 패러렐 이렇게 부르고요. 9월 3일부터 7일 정도까지 대략 한 4일 정도가 유효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태양하고 화성은 적도상으로 같은 트랙을 돌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백양공 화성 입장에서 자기 액절테이션 로드 태양하고 패러렐로 이어지는 거는 사실 전혀 거리낄 만한 일이 아니에요. 되게 좋아. 그리고 패러렐이 좋은 점이 태양하고 황도상으로 만난 경우는 언제나 컨버스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빡빡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가까이,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쁘지만 가까이 있으면 타 죽을 것 같은 게 태양인데, 이 태양은 그러니까 황도상으로, 환경상으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패러렐로 보는 게 만나는 다른 별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백양공 화성이 액절테이션 로드 태양을 패러렐로 보는 거는 전혀 거리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일종의 천군만마를 얻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화성 입장에서는 본인이 기한한 계획서에 물주인 사장님이 에이씨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돈 줄게 결제 도장이 찍히는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뭔가 보려고 하는데 윗사람이 허락해 주는 거, 힘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화성 입장에서는 자신감이나 어떤 여력 같은 게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다만 이제 거꾸로 타임로드가 태양인 분들은 이건 좀 그래. 비록 황도간이 적도사이긴 해도 화성하고 흉성인 화성하고 이어지는 게 그렇게까지 유쾌한 일이 아니고 처녀 자리에서 뭐 화성에 대해서 리셉션이 전혀 없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되게 꽉꽉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내 앞차하고 뒷차가 하나는 난폭 운전하는 양카예요. 흰색 뚜뚜 뭐 그런 차들 있잖아요. 예, 흰색. 예, 그 양카랑 뒤에는 정유 트럭. 스치기만 해도 불안한 정유 트럭. 예, 그 두 차 사이에 낀 형국입니다. 태양은. 그러니까 당장 부딪히지 않겠지만 패러렐이 그래요. 직접 만나는 건 아닌데 같은 트랙을 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장 부딪히진 않아도 언제 일이 날지 되게 신경 쓰여서, 그러니까 다른 차한테 길을 먼저 내주더라도 최소한 이 둘 사이에 끼는 것만은 사양하고 싶은 그런 상태,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추돌하게 되면 일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태양은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이렇게 깝깝하고 빡빡하고 부딪힐까봐 되게 불안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편치는 않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9월 첫째 주는 전반적으로 좀 특히 금성 타임로드인 분들이 약간 좀 힘들어 경기해야 되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나쁜 구조가 없진 않습니다. 그래도 프로키움 만나고 뭐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어쨌든 금성한테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연달아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2020년 9월 첫째 주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